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60살 이상에서 37만 7천 명이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1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하락했는데 수입 물가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0.2%, 1년 전보다는 5.3%가 내렸습니다. 수입 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0.6% 올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조 1천억 원, 도로에 5조 9천억 원, 철도 5조 2천억 원 등 모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50%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여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으로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 시장 모두 오늘 반등에 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선까지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는데 어제까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일 조정은 깊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깊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예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오늘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해드렸다시피 미국발 호재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상승폭이 괜찮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에 관세를 추가로 10%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 관세를 또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쇼핑 시즌에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은 잦아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완전히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끝난 게임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시장은 안도의 한숨만 쉬는 정도입니다. 근데 호재 반응 정도는 하락할 때에 비해서 오늘 좀 아쉬운데 섹터 움직임도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대차장고 부분입니다. 대차장고가 잘 봐야 된다는 게 쇼커버링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쇼커버링 들어온 종목들은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무려 18%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아웃퍼폼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수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제외한다면 또다시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시장이 지금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양 시장 모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요. 일본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새겨야 하지만 또 데일리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환율은 오늘 조정이 또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내일 휴장입니다. 시장 고민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941포인트대입니다. 시장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려고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1938까지 빠졌던 시장이 1941까지 다시 1940선 회복하면서 올라와준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45억 원 소량이지만 지금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개인도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주로 연기금만 사주고요. 금융투자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 많이 쏟아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모비스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올라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시총 5위 탈환합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 그룹주들이죠. 나란히 4위, 5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볼까요? 보시면 네이버가 빠집니다. 사실 네이버가 하락장에서 좀 올라왔는데 오늘 상승장에서는 살짝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 LG화학,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방어가 거의 안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30만 원대 무너지지 않고 32만 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SK텔레콤, 셀트리온, 신한지주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29만 원 부근이고 포스코, 기아차, 삼성 SDI까지 특히나 오늘 전기전자 업종 괜찮습니다. LG생건은 살짝 또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 오늘 같은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은 지금 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전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597까지 올라오는 코스닥입니다. 장중에 뭐 600선 터치도 했는데 지금 1%대 급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601부터 596까지 쭉 빠져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1%대의 상승은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움직임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742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 그렇게 많지 않고요. 투신이 6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오늘 좀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대로 줄어들었고 헬릭스미스가 장중에 20%가 넘게 상승도 했는데 지금 18%대 상승 여전히 가져가고요. 5G 뭐 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KMW 오늘도 큰 폭의 상승 나오면서 5만 원 며칠 전까지만 살짝 이탈이 돼 있었는데 단숨에 5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와 줍니다. 펄어비스, CJ ENM 살짝씩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메디톡스, 휴젤, 뭐 보톡스 관련주들도 소폭씩 올라오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모두 올라오는데 잘 보시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윗골이 달렸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잘 달리다가 오후 들어서 지금 윗골이 달리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FA 그리고 솔브레인, 원익 IPS, 컴투스, 고영까지 모두 괜찮은 흐름 가져갔는데 오늘 반도체 소재 업종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뭐 20%가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쉽게 오늘 찾아볼 수 있는 장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 1213원대입니다. 일단 뭐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9원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속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5G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69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80.4%의 놀라운 성장률이 현재 기록이 됐다. 실적으로 지금 동반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안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 약세 흐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시장 동향, 뭐 점검 사항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시장이 어떤 변수로도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의 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대 안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커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 환율의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변화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입장 쪽으로는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와의 약세에 대한 압박도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 전쟁에 대한 서막 쪽으로도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이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위안화가 약세일 때 어떤 상해 종합지수나 코스피도 같이 연동이 되고요.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같이 연동되면서 주식시장은 약했던 모습들, 특히 2018년도 초반에도 같은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동향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자산과 관련된 주식시장 쪽에서는 부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 약세를 어떤 가져가는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어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완충 작용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10%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달러당 7.3위안 수준, 그리고 25%면은 7.5위안 수준까지도 예측을 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중국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작용도 감수를 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끌고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자본 유출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2015년도 8월 달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격적으로 위안화의 절하를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이 초점이었었죠. 그때 같은 경우 빠르게 수천억 달러가 유출됐던 경험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장기전으로 끌고 가자라는 의도가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우려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이 커지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올 텐데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나오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없다는 부분들, 게다가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과 함께 또 하나 계속 거론되는 게 홍콩 자유화 시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기화에 대한 대비 전략, 특히 미국채를 매각하고 금을 매수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어떤 원화의 변동성이 증가되는 모습들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과 그리고 오전에 고시되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좀 크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포인트로 잡아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시장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8월 말에 MSCI 관련된 조정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 중국 본토 관련된 쪽이 반영 비율이 10%에서 15%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11월 달까지 15%에서 2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계속 여파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한국 전체 신흥국 쪽에서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11월쯤 가게 되면 MSCI에서 신흥국 쪽에서 한 12.7%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신흥지수의 추정 자금을 2조 달러로 계산했을 때 한국 시장의 유출 자금은 적어도 한 7조 원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5월 달에 이어졌던 정기 변경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5조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3조 원대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은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이런 시장이 취약한 측면 쪽에서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그에 따라서 과연 어느 쪽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들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들 순매수의 상관관계가 0.8까지 이어지는 흐름인 만큼 이에 따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아직 그렇게 강하게 나올지 못하겠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누가 소화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시장이 최근에 급락했을 때는 연기금이 소화하는 측면들이 좀 높았지만은 연기금이 꾸준하게 계속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이 이를 충분히 소화를 할 것인가라는 쪽도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수급 관련된 부담감은 시장에 뚜렷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여전히 8월 달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일단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리밸런싱 부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역 분쟁 부담이 이제 좀 줄어드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느닷없이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환호했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8월도 계속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온 거잖아요. 뭐 금값 계속 오르고 달러 오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나,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예, 바로 이제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시장이 뭔가 좀 바뀌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장은 어제의 낙폭 지수상으로 어제의 낙폭도 지금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반등으로 인해서 8월의 낙폭 상당 부분을 회복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8월의 낙폭을 회복을 하려면 2,000포인트 근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또 우리 시장이 좀 약하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또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반응을 놓고 봐도 우리 쪽으로만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역 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또 그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만들어지고 할 만한 그런 우려감이 무역 분쟁 해소가 줄어들면서 그러한 우려감이 해소되는 차원의 흐름으로 반영이 됐다.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점, 약간 그동안에 벌어졌던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 매출이나 상관성이 좀 있는 그런 중국 관련 소비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카지노나 뭐 화장품이나 럭셔리 브랜드, 이쪽 기업들 주가가 생각보다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반도체 중심의 IT 업종이 강하게 반등세를 주도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하고 연관을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러한 것을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통화, 이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지역별로 해서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나 이쪽이 다 강한 모습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서도 선호 현상이 좀 약간씩 틀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정치 이슈도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우리가 들 경우에 보수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런 자산으로 리츠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리츠 업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경기 민감 업종의 반도체 지수하고 상관관계,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리츠 ETF하고, 그러니까 리츠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하고 반도체 지수 ETF와의 상관관계를 지금 뽑아본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수익률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수익률이 이제 반도체 지수고요. 푸른색으로 표시한 게 리츠 ETF인데, 이것이 6월까지, 그러니까 약간 좀 짧게 봤을 때 5월 중순까지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안전자산이나 약간 경기 민감주나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제가 타원으로 표시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5월, 6월의 조정 구간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최근의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찾아본다라면 리츠 상품 관련하고 경기 관련 반도체 ETF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 타원 안에서는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봤을 때 리츠 관련 상품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런 교차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고 최근에는 완전히 반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다. 리츠 상품 같은 경우가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리츠하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리츠가 얘기가 나오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이러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50bp 인하 확률이 그러니까 다음 FOMC 회의 때요. 그게 15%에서 5%로 줄어들고 25bp 인하 확률을 다 넘어가서 95% 정도의 인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 정책의 성격이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서 미리 선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금리 인하 확률로 나타나는 수치의 변화 역시 무역 분쟁의 해결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감소를 해결되는 그런 시장에 반응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악재의 해소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에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역 분쟁의 해소하면은 위험자산 선호 이렇게 이어지고 이머징 마켓 같이 동반해서 상승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 이번의 조정과 지난 6월의 조정으로 단절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그 표가 그런 것을 나타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이슈가 이머징 마켓 쪽에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외국인이 매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힘든 거죠? 네, 맞습니다. 급격하게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 흐름 이쪽 말고도 우리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전환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이런 무역 분쟁 이슈도 다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어제 그 일로 인해서 완벽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죠. 또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것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가면 또다시 나타날 재료가 이렇게 잠복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도 신뢰가 안 가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정치적 분쟁은 지금 수두룩하니 세계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라는 점. 특히나 우리 바로 옆 동네 홍콩에서 계속 시끄러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성격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경기 둔화하고 더불어서 기업이익 감소. 이거는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얘기가 될 것이고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 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 실적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가 원래 이 데드라인인데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까지 기업 실적 모조리 다 나오겠죠. 안 나온 기업이 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닝 쪽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닝을 중심으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코스피하고 미국 나스닥 수익률 올해 비교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림으로 구해봤는데 이제 올해 연간 수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위에 그래프가 나스닥이고 아래쪽이 우리인데 연간 수익률을 보면 이제 20%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닝으로 어떻게 지금 표시를 하려고 했냐면은 박스권 까만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게 언제냐면은 왼쪽 검은 박스가 3월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7월 초 이후에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리어닝 시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어닝 시즌의 주가 반영 때부터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의 박스권 이전에는 우리가 동행을 했었고 그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은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면서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권에서 다시 또 실적 시즌이 되니까 우리는 아예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닝 때마다 저런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이머징 마켓에 속해서 이머징 마켓 자산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 이탈이 아니라 어닝의 펀더멘탈의 훼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악재성 이슈가 해소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 쪽에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닝의 긍정적 변화를 시장에서 확인을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닝 시즌 마무리되면서 볼 때 다음 분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디커플링이 다음 어닝 시즌 때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 변화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이 빠르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을 쫓아가거나 글로벌 시장에 동행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란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부분도 굉장히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인데 우리 환율이 지금 위안화 환율이랑 거의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흐름도 주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저점을 형성하고 중국 위안화 곳이 10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절하 흐름,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우리 악재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 HC지수의 약세는 금융주하고 연관해가지고 불안 요인이다라는 점은 제가 아마 몇 달 전 1분기 어닝 시즌 때 한번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그거를 무슨 변화가 나타났을까 해가지고 체크하려고 다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2012년 이후에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좀 길게 보았는데 그 동행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 이후부터 코스피가 상승한 이후부터의 그림을 한번 다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코스피하고 HG사하고 동행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2016년까지 이 박스피 흐름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증권업종은 급등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피 흐름하고 연관 짓기보다는 H지수가 그렇게 급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연관성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H지수와 연계해야 되는 이유는 또 H지수나 글로벌 인덱스 펀드하고 관련된 상품들이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시장하고의 연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올해는 뭐가 좀 달라졌는가 보면은 올해도 비슷하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흐름이 업종지수가 코스피도 좀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점이 있죠. 근데 다만 이 동행하는 그 폭을 감안한다면은 H지수하고도 더 상관성이 있게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림에서 보듯이 글로벌 지수가 이렇게 하락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증권업종이 당연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그 회전율 자체가 둔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가 될 우려감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덱스 조정이 그래서 수익성 악화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 판매가 둔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H지수하고 바로 연관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푸른색 선이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증권업종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다만 낙폭이 심화되면은 그 정도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 표에서 보면 증권업종이 저렇게 흘러간다는 건 대강 이해가 가실 텐데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실적 호전주 뽑으면은 증권주고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꼽으라 한다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중국 이슈하고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 자체도 한국 원화가 위안화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 H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홍콩이 시끄러울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현재의 악재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테고 중국 관련해서 무역 분쟁이건 홍콩 이슈건 부담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그쪽이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확실시 되어야지만 우리 자산시장이 회복된다라는 그 전제를 좀 깔고선 IT하고 증권업종 봐야 되고 결국
해소되는 걸 기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역설적으로 IT하고 증권업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산적해 있는 악재들은 뭐 당연히 단기에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응도 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2,000포인트 이하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펀더멘탈이라는 점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수준의 기업 이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밴드 1,850에서 2,050포인트 이쪽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조정기 이 종가상으로 2,000포인트 아래에 있었던 경우가 과연 며칠이나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18년 10월 말하고 2019년 1월 초에 딱 하루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8월 5일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2,000포인트 이하에 있는 이유가 저평가 메리트가 그쪽에서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반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8, 9월은 인내 구간으로 봐야 되는 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 차원에서 이 8월 말 연준 자산 축소가 마무리되고 9월에 미국 국채가 대량 발행되는 일정이 마무리되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 경기하고 어닝 모멘텀 차원의 해석으로 본다면은 10월 초 프리어닝 시즌에서 뭔가 우리가 좀 우리 기업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기업 실적이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그널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아직은 확인하기 좀 이르다. 시점으로 놓고 보면 한 9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좀 인내 구간으로 좀 시간을 좀 인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처럼 2,000 무너졌다고 우르르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닐 수 있으니 좀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